네, 저희가요, 파일럿 PJ, 지난번에 이제 이거 드래그 끌 수 있게 만들어 놨는데, 제자리로 돌아가는 부분하고 어느 한계선을 저희가 10%로 지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10%라 하면, 이 보이는 화면에서의 위치로 본다면, 이 반을 나누면 이렇게 여기가 반일 거고, 여기를, 네,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모든 것을 여기 한 요 정도가 한 10% 되겠지. 열등분 했을 때 여기 한 10% 되는 선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 선을 얘가 넘어가냐 안 넘어가냐 이거예요. 이쪽 반대쪽도 뭐 10% 선을 여기라고 하면 이 10% 선을 넘어가냐 안 넘어가냐 이거를. 그런데 실제로는 요 선을 넘어간다기보다는 바깥쪽으로 얘가 하나 밖에 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체 배너가 여러 개 들어있는 박스가 레프트 값이 밖으로 100% 나가 있는 마이너스 100% 해가지고 하나가 나가 있는데 요거보다 안쪽으로 들어왔느냐? 그게 마이너스 90%라고 표현해 볼 수가 있고요. 10% 상관이니까. 그리고 저쪽 바깥으로 더 나갔다 그러면 마이너스 100보다 10이 더 크니까 110%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얘가 움직일 때는요, 실제 수치를 재다가 픽셀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이걸 픽셀로 바꾼다면 실제 화면 픽셀 크기, 요 크기 곱하기 0.9를 하시면은 실제 픽셀로 계산이 되고 110%는 1.1을 곱해가지고 계산하시면 실제 픽셀이 계산된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한 기준을 이렇게 계산하는 걸로 했고, 중요한 기준은 이제 100%란 말은 뭐예요? 보이는 이 화면을 꽉 채우고 있는 이 전체 크기를 100%로 본 거예요. 요걸 100%로 본 거예요. 그래서 윈도우 크기를 저희가 계산을 해가지고 그 윈도우 크기의 픽셀 값을 가지고 우리가 계산을 했습니다. 기본 개념은 그래요. 네. 그래서 요 이제 지금 된 부분 끌었다 제자로 들어갔는데 이걸 넘어갔다 그러면은 이쪽으로 즉 들어온 거죠. 0으로 마이너스 100%가 0으로 들어온 거랑 똑같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반대쪽으로 이렇게 기준선을 넘어갔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200% 저쪽으로 지금 2배수만큼 간 거예요. 왼쪽으로. 근데 그 이상은 더 이상 안 됐죠. 예. 왜냐하면 코딩을 거기까지밖에 안 했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계속 움직이게 하는 이제 원리가 뭐냐. 원리를 한번 여기다가 얘기를 해보면요. 보이는 화면은 요만하죠. 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애가 땡땡땡땡땡땡 밖으로 이렇게 나가 있고 이게 마이너스 100% 위치에 레프트 값이 나가 있는 거고 여기 이제 나무 애들이 여기 쭉 배열이 돼 있죠. 그래서 얘가 이쪽으로 들어오면 0이 되는 거고 얘가 저쪽으로 나가면은 마이너스 200% 정도의 위치에 가게 되는 건데 요 기준선을 기준으로 그럼 만약에 저쪽으로 나갔다. 즉 이쪽에서 이쪽으로 이동을 했다. 그럼 마이너스 200%만큼 얘가 2배수만큼 화면 2배수만큼 나가는 건데 그러면 얘가 6번 슬라이드, 얘가 1번 슬라이드, 2번 슬라이드 이렇게 갈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처음하고 똑같은 상태를 만들면 돼요. 이동한 다음에. 얘가 마이너스 200%까지 나갔어. 그러면 앞에 나가 있는 이 6번이 1로 이동되고 1번이 1로 이동되고 이제 다 이동되겠지. 얘를 잘라다가 맨 뒤로 갖다 놓는 거야. 맨 뒤로. 맨 뒤로 갖다 놓고 레프트 값이 마이너스 200% 값이 돼 있는 애를 다시 마이너스 100%에 해당되는 원래 위치 값으로 딱 갖다 놓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동이 끝난 다음에. 이동 끝난 다음에. 네. 그러고 나면 처음하고 똑같은 상태가 되는 거죠. 마이너스 100% 위치에 있고 앞에 하나 나가 있는 상태. 그래서 다시 이쪽으로 끌고 가면은 이동을 한 다음에 또 잘라내서 뒤로 보내는 거죠. 네. 이게 바로 오른쪽에서 들어오는 기능을 한 다음에 잘라내기를 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그 다음에 이렇게 이동되는 거 말고 이번에는 반대로 이제 가는 거지. 얘가 이쪽으로 들어오는 거야. 0으로 다시 들어오는 이런 상태. 이쪽에서 0으로 들어와. 그러면 이제 뭐 6번이 여기로 들어오게 되고 1번이 여기로 나가게 되겠죠. 네, 이렇게 싹 들어오는데 이제 0인 상태가 되죠. 그러면 다음에 또 들어올 수 있으려면
끝에 있는 애, 마지막, 라스트, 마지막에 있는 슬라이드를 잘라다가 맨 앞에다가 갖다 붙여요. 근데 이때 유의사항은 붙일 때 동시에 이 위치값이 0이었던 애를 여기에다 붙이는 거죠. 여기다가 붙이는데 얘가 들어왔으니까 여기가 0이 됐잖아. 여기다 갖다 붙이면서 마이너스 100을 만들어 줘야 되겠죠. 위치값을. 그래야지 튀지 않고 가만히 있겠죠. 그래서 처음하고 똑같은 상태가 되는 거야. 이쪽에 있는 게 들어왔는데 0이 됐는데 앞에 갑자기 끝나자마자 앞에 딱 슬라이드가 갖다 붙고 네, 이 상태로 다시 마이너스 100% 상태를 딱 유지해 주는 거죠. 그러면 계속 무한히 왼쪽에서 들어오는 것도 무한. 아까 오른쪽에 들어오는 것도 그렇게 구현해 놓으면 무한히 계속 들어올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상태를 계속 유지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제가 구현해 놓은 애가 바로 그런 식으로 구현돼서 계속 움직이는 거였어요. 제가 보여드린 파일럿 BJ에 계속 움직이네. 예. 이렇게 계속 갈 수 있는 거는 이쪽 계속 잘라서 계속 똑같은 상태를 만드는 거예요. 반대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얘는 또 안전장치가 다 돼 있어요. 미친 듯이 광 드래그라는 걸 할 수도 있는데 광 드래그 하면 망가지거든요. 광 드래그 막기 장치가 여기 돼 있어요. 얘가 하나 움직일 때까지 자기가 안전하게 움직일 때까지는 광 드래그가 안 돼요. 네. 뭐 그런 장치도 해줘야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 이동된 거 소스 코드를 보면서 그 부분을 한번 구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main.js로 가봅니다. 자, 우리가 여기에서 지난주에 이제 배너 드래그 기능 구현을 한 거죠. 그래서 대상을 정했고, 예, 클래스 슬라이드라는 애는 바로 점 슬라이드. 여기서 찾아보시면 점 슬라이드라는 애가 여기 안에 있었죠. 이렇게 클래스 슬라이드라는 애가 있었고 얘네들을 쭉 포함하는 애였죠. 네, 그리고 걔가 대상이고요. 걔를 끌고 다닐 수 있게 해주려고 드래그 쓰고 거불. 그러면 이게 뭐라고? 드래그업은 바로 상단에 있는 jQuery 라이브러리 밑에 jQuery UI로 개발되어 있는 얘 기능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공식 그 추가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네, jQuery 개발 그 회사에서 만들어서 배포한. 네, 그래서 그 기능을 여기다 추가를 한 거고요. 드래그업을. 그러니까 갑자기 드래그가 가능해졌었는데 한쪽 방향으로만 가게 하려고 X축 고정. 이렇게 할 수 있다고 axis 설정을 하나 더 해줬고요. 보통은 속성 콜론 값 중괄호 안에다가 이렇게 놓고 설정들을 해요. 그 추가 옵션들은 그 개발자들이 꼭 이렇게 값을 입력받더라고요. 대부분 이렇게 해요. 네, 그리고 이제 배너 드래그 이동의 기준은 마이너스 100% 값을 기준으로 해서 이거보다 크다, 마이너스 90보다 크다, 마이너스 110보다 작다라고 하는 기준으로 한다 말씀드려서 실제로 가로 크기를 구해와서 곱하기 1.2를 하거나 0.9를 해서 그 기준값보다 크다 작다로 저희가 표현하기로 한 거였죠. 윈도우 크기를 구해왔습니다. 윈도우 크기 구하는 함수. 즉 이게 뭐지? 가로에 화살표 함수를 썼네. awin이라는 함수였어요 이게. 그래서 윈도우 위드스 값을 구해서 리턴하는 거야. 이거를 여기 덜렁 하나만 써놨어. 그러면 리턴을 해준 거예요. 요 자체를 구해서 리턴해 준 거예요. 이 함수를 호출을 한다면. 그래서 윈도우에다가 awin 가로 열고 닫고 했더니 매번 위드스 값을 구해서 리턴을 해서 요게 받아놨고요. 최초 호출이 한 번 됐고요. 그다음에 리사이즈 할 때마다 win equal awin 가로 열고 닫고 하니까 함수를 계속 호출해서 가로 윈도우 가로 값을 계속 갱신을 하는 거를 우리가 구현을 여기다 했고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윈도우가 막 찍어봤더니 막 찍혔었죠? 네. 볼까 한번? 띠리디릭 띠리디 바뀔 때마다 찍으려면 그 안에 있는 거 찍어야 되지. 요 안에 있는 거. 주소가 저희가 달아놔서 그렇지? 이렇게 하면 드르륵 드르륵 계속 찍히는 거였어요. 그죠? 크기가 드르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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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잘 리턴을 해주는 걸 볼 수가 있었죠. 그래서 내가 왜 이걸 이렇게 정성을 들였냐? 이 가로 크기 기준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00% 나가 있는 거는 보이던 화면 크기만큼 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윈을 굉장히 열심히 구한 거였고요.
자, 이제 현재 슬라이드 위치 값을 구해가지고 얘가 그 기준값보다 안에 있냐 밖에 있느냐는 거를 판단해 줘야 되기 때문에 슬라이드 포지션, S 포지션은 S 포스라는 변수에다 담았습니다. 슬라이드 위치 값 S 포스. 여기에 집중을 해본다면 자, 이제 어떻게 됩니까? 슬라이드 온, 슬라이드가 드래그 스탑, 드래그 하다가 멈출 때 이벤트가 발생하도록 저희가 했어요. 네, 드래그를 그냥 줬더니 너무 계속 발생하는 거야. 그냥 드래그만 주면은 이벤트가 계속 발생하죠. 네, 그래서 저희가 드래그 스탑, 드래그가 딱 멈출 때, 손을 탁 놨을 때, 그때 발생하도록 했고요. 이때 얘가 이제 값을 구하는 거야. S 포스라는 애를 슬라이드 옵셋 레프트에서 왼쪽에서부터 위치, 요거를 구하게 해서 슬라이드 위치는 슬 위 해서 S 포스 값을 찍어봤더니 네, 찍히더라. 탁 놓는 순간, 탁 놓는 순간 찍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렇게 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기준값이 이거였어요. 오른쪽에서 들어오는 이동은 마이너스 110%보다 작을 때니까 이렇게 오른쪽에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지금 레프트 값이 저쪽으로 더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작아지는 거야. 이거보다 탁 넘어갔을 때 이쪽으로 보냈어 저희가. 그게 바로 윈 보이는 화면 크기만큼 마이너스 수치로 나가 있는 개의 1.2를 곱하니까 마이너스 110% 기준보다 작냐? 얘가 작냐? 했을 때 작았다. 그러면 윈 보이는 화면 크기의 2배수만큼 나가라고 이렇게 코딩을 한 거예요. 마이너스 윈 곱하기 2. 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2배수만큼 나가 있는 거고요. 네, 그리고 요 이제 반대 기준이 이거죠. 90% 0.9를 곱한 보이는 화면보다 0.9보다 커지면 즉 이쪽으로 이렇게 갔을 때 그 기준값을 넘어선 크기가 됐다. 넘어섰다. 이거 새로 고쳐요. 넘어섰다. 그럼 이쪽으로 넘어가는 거죠? 네. 네, 그게 바로 이거였습니다. 그래서 0으로 들어오는 거지. 네, 마이너스 100 하나만큼 나가 있던 애가 밀고 들어와서 결국 레프트 값이 0인 상태로 도착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하나밖에 못 가기 때문에 새로 고치고 연습하실 때는 꼭 하셔야 되죠. 이렇게. 하나 이상은 못해요, 지금은요. 네, 이렇게. 그리고 이도저도 아니다. 그러면은 사이범위니까 else로 처리하면 되겠다 해서 이걸 else로 처리해서 마이너스 윈. 즉 내 원래 위치 화면 하나만큼 나가 있는 레프트 값이 나가 있는 크기로 잡아주는 게 원래 위치로 돌아오는 요거였죠. 원래 위치로 돌아오는. 네. 여기까지 했는데 이제 잘라내기로 무한히 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한번 만들어 본다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자 오른쪽부터 한번 해볼게요. 오른쪽 여기입니다. 이 품은 여기로 갑니다. 이 품은 어떻게 간다? 얘가 다시 볼게요. 이렇게 해서 일로 넘어갔어. 그러면 지금 요게 무슨 상태냐면 보이는 화면 바깥으로 이렇게 하나만 나가 있었는데 얘가 2배수만큼 이동을 한 거죠. 이만큼 이동해서 이게 마이너스 200%에 해당되는 2배수만큼 나간 위치로 가 있는 거고 지금 1번 슬라이드, 6번 슬라이드, 2번 슬라이드가 이제 이쪽에서 들어온 거야 지금 현재. 그죠? 네, 그래서 얘를 잘라서 첫 번째 거를 잘라서 끝으로 보내주시고 레프트 값이 튀면 안 되니까 마이너스 200%만큼 레프트 값이 돼 있는 걸 잘라 보내는 동시에 얘를 마이너스 100% 위치에 맞춰 놓으시면 튀지도 않고 그대로 그 자리에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요거를 그렇게 코딩을 해주는 거예요. 자,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동한 다음에 해야 되거든요. 그럼 이동한 다음에 콜백 함수라고 보통 얘기해요. 끝나고 나서 어떤 일을 하는 거죠. 끝났어. 뭐가 끝났어. 그럼 콜백이야. 콜백. 내 등 뒤에서 콜하는 거야. 내가 나간 다음에 등 뒤에서 콜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다가 시간 이징은 넣어줘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이징 적용은 따로 안 했어요 아직. 시간 이징 함수 여기다 펑션 이렇게 요게 콜백 함수가 됩니다. 요거 콜백 함수입니다. 콜백 함수 이동 후가 되는 거죠.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뭘 한다?
첫 번째 슬라이드 li를 맨 뒤로 보내기. 맨 뒤로 좀 보내볼게요. 첫 번째 슬라이드를 맨 뒤로 보낸다고? 그럼 어떻게 선택해야 돼? 대상이 누구지? 대상은 슬라이드를 일단 얘기하시면 될 것 같고요. 슬라이드 밑에 li들이 있죠. 여기 HTML 잠깐 볼게요. 아주 뭐 명확한 거야 얘는. 슬라이드 밑에 li들이 주르륵 있죠.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지금 물리적으로 그냥 본다면 얘를 이렇게 잘라다가 이렇게 뒤로 이동시키는 거라고요. 그런 짓을 얘 자바스크립트한테 jQuery한테 이제 시키는 거지. 자바스크립트 즉 jQuery한테 시켜보자.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첫 번째 슬라이드. 그럼 주인공이 누구냐면 슬라이드잖아요. 슬라이드가 주인공이야. 우리가 변수에 담아놨고. 그래서 맨 뒤로 보낸다, 이동한다, 추가한다, 이동한다가 뭐라고? 뒤에 추가? 내가 했던 거. 어펜드, 프리펜드. 이게 넓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야 돼 원래. 엉덩이 쪽에다 어펜드, 뒤에다가 추가하는 거. 어펜드 이렇게. 추가인데 기존 요소를 선택하면 이동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는 거야. 슬라이드인데 거기서 find li를 찾아서 첫 번째 거를 선택하세요. 뭐 이렇게 그냥 보이게 쓰셔도 돼요. 그러면 얘가 이 순간 맨 앞에 있는 애를 선택해서 뒤에다 추가하는 거야. 근데 이제 얘가 튈 거란 말이지. 얘가 튀어요. 요것만 실행을 하면 그럼 세 번째 이미지가 아마 탁 앞으로 튀어나올 거야. 여기까지만 한번 봐봐. 이렇게 놓으시면. 요거까지만 놓고 한번 보세요. 첫 번째 있는 애가 끝나고 나서 아마 다 이동한 다음에 화면이 팍 튈 거야 한번. 슬라이드 li first 볼게요. 얘를 갖다가 이렇게 이동했어. 탁 튀죠. 그 다음에 있는 게 공유가 자전거 타고 있는 이거거든요. 네. 왜 튀었냐? 지금 잘라내기를 했더니 이런 현상이 나타난 거예요. 즉 이런 현상이에요. 스테이지가 있고 여기 이렇게 하나 나가 있던 애가 2배수만큼 나갔는데 6번, 1번, 2번이 들어왔는데 이 3번 이미지가 공유가 자전거 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앞에 걸 잘라다가 뒤로 이렇게 이동시켜 버리니까 얘가 레프트 값이 마이너스 200만큼 이동되어 있는 거거든요. 200% 위치로. 그랬더니 여기가 비어버리니까 얘가 이쪽을 채우기 위해서 들어오겠죠. 그래서 갑자기 튀는 거야. 1, 2, 3번이 여기가 돼버리는 거죠. 갑자기. 네. 그래서 이런 현상을 막으려면 잘라 이동한 다음에 움직이지 않게 이렇게 딱 레프트 값을 고정시켜 주셔야 돼요. jQuery에서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동시에 점 안 찍고 그냥 내려오세요. 점 안 찍고 이때 레프트 값을 마이너스 100% 위치로 고정해요. 그래서 점 레프트 아니야 점 css지 css 중괄호 레프트 값을 뭘로 해라? 마이너스 윈이라는 거 우리가 값을 갖고 있죠? 마이너스 윈 픽셀로 딱 고정을 시켜버렸어요. 끝난 거예요. 주어는 하나예요. 슬라이드를 어펜드 해라. 슬라이드를 css 해라. 그래서 요거 주인공은 슬라이드고요. 요렇게 정리를 해볼까? 요거를 밑으로 내리고 슬라이드가 주인공이고 네. 변경 대상은 슬라이드 점 슬라이드. 근데 요게 변수에 담겨있던 애였죠? 슬라이드 변수. 그래서 슬라이드 변수가 주인공이고 점 어펜드 첫 번째 슬라이드 li를 맨 뒤로 보내기 점 css 계속 이어서 말을 한 거예요. 나는 밥을 먹고 학교에 갔다. 뭐 이렇게 이어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주인공이 누군지를 보시면 되겠고요. 첫 번째 슬라이드 발견하는 방법은 이거. 그래서 이렇게까지 하면
되게 심플하게 구현이 끝나는 건데 jQuery가 짧게 쓸 수 있게 해주는 역할을 해준 거죠. 원리적으로는 똑같아요. 자, 이렇게 해놓고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테스트를 한번 해보아요. 이거를 푸시 한번 해놓고요. 천천히 이해해보세요. 이거는 뭐 복잡하게 더 코딩할 게 없어. 여기서 끝난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랑 순서적으로 얘가 먼저 쓰여져 있긴 하지만 실행적으로 봤을 때는요. 빛의 속도로 통과하기 때문에 동시에 끝나자마자 동시에 실행된다고 보시면 돼요. 자른과 동시에 레프트 값 고정 딱 해버려요. 그래서 안 튀었죠? 끌고 가면 아까는 안 나왔었는데 계속 뒤에 있는 애가 나와요. 그리고 이제 소스 코드를 찍어서 보시면 얘가 잘려서 가고 있다는 걸 우리가 쉽게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 이렇게 요걸 놓고 보세요. 탁, 어허, 쭉, 탁, 쭉, 탁. 바깥쪽에 네 하나 나가고 순서가 계속 잘려서 탁 끝나고 바뀌고 있죠. 레프트 값도 탁, 쑥, 탁 이렇게 바뀐다는 거 확인이 돼요. 그거 한번 확인해 보세요. 한쪽 방향, 오른쪽 방향 이렇게 간다. 우리가 이렇게 이런 기능도 그 백조의 우아한 날갯짓과 모습을 탁 보고 있는데 수면 아래에서는 백조 발이 GRB 뭐 이렇게 발광을 하고 있다 그러죠. 난리를 치면서 수영을 하고 있는데 그 밑에서 이런 코딩들이 돌아가고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그 플러그인만 갖다 끼면은 이 감이 없다고요. 그냥 이런 식으로 구현을 어떻게 해주지? 라는 거를 전혀 모르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직접 프로세스 구현을 해보는 건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가시게 되면 기능 구현들을 별도로 해줄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렇게 만들고요. 그럼 이제 반대 방향. 지금은 광 슬라이드 하시면 안 돼요. 망가져요, 이거. 이렇게 가고 있는데 중간에 내가 이렇게 하면요. 뭔가 쌓여서 지금 계속 가면서 지금 얘는 그래도 망가지진 않아요. 잘라서 앞에다 붙이는 거 이제 탁탁탁 하면 막 튀어 망가져. 이런 것도 이제 우리가 광 슬라이드 맞기도 좀 해주셔야 되고요. 그건 이제 이거 다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반대쪽. 반대쪽 이동이 필요합니다. 반대쪽 이동. 이건 됐는데. 반대쪽이 안 되죠? 네. 반대쪽 이동. 자, 반대쪽은 뭐라고 그랬어요? 할까요? 일단 0으로 들어온 다음에 앞에다 이제 갖다 붙여야 된다고 그래요. 반대로. 자, 여기로 내려와 보세요. else if 왼쪽에서 들어오는 이동은 0을 만드는데 이때 콜백 함수를 여기다 똑같이 만들고요. 펑션 이렇게 만드시고요. 얘가 콜백이죠? 콜백 함수는 이동 후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얘도요. 이동에 뭘 할 거냐? 그럼 대상은 역시 대상부터 그냥 써볼게요. 여기는요. 대상은 점 슬라이드가 되겠죠. 그리고 요거는 슬라이드 변수에 담았죠. 그래서 슬라이드부터 딱 써주는 거지. 슬라이드 어떻게 하라고? 그다음에 얘는요. 맨 뒤에 거를 맨 앞에 담아주는 거예요. 맨 뒤에 슬라이드 li를 맨 앞으로 이동해 줍니다. 그래서 점 슬라이드 점 바로 뒤에 붙일 수 있는데 제가 엔터 쳤어요. 여기 설명 쓰느라고. 그래서 계속 이어서 할 수 있다. 이런 걸 메서드 체인이라고 하더라. 그래서 메서드 체인으로 이어서 해봅니다. 점 append였으니까 prepend 앞에가 prepend죠. prepend prepend 하시고 슬라이드에 점 find li를 찾아서 맨 뒤에 있는 last에 있는 애를 끌어다가 맨 앞에다가 prepend 넣어라. 맨 뒤 슬라이드는 slide.find li last라고
표현을 했고요. 이거 말고 다른 표현법도 물론 있겠지. 이 안에다가 뭐 라스트 차일드를 한다든가 뭐 라스트를 한다든가 이런 방법도 이 큐번호 마지막 번호를 쓴다든가 뭐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래도 제일 편한 방법을 써봤고요. 일반적으로 편한 방법은. 그리고 동시에 얘도 튈 거 아니야. 그래서 레프트 값을 원래 위치인 마이너스 100% 위치로 100%로 변경 동시에 CSS를 또 바꿔줍니다. 점 CSS를 바꿔준다. 순가로 레프트 값을 바꿔준다. 몇 픽셀로? 마이너스 윈 픽셀 이렇게. 그래서 끝난 거지. 네, 얘도 프리펜드를 해주고 앞에다가 마지막에를 앞에다 탁 떡을 붙였을 때 레프트를 마이너스 윈 화면 하나 크기만큼 탁 만들어주면 처음하고 똑같은 상태가 되는 거죠. 네, 처음과 똑같은 상태로 만들어준다. 네, 그래서 지금 왼쪽 오른쪽에 무한 이동 상태가 드디어 구현이 된 겁니다. 무한 이동 상태. 그래서 이것도 반대쪽으로 이동된 거 소스 코드는 제가 지금 main.js 쪽에 코딩한 겁니다. 네. 파일럿 pj js 폴더 밑에 있는 main.js에 우리가 지난주 금요일날 코딩한 거에다가 보안 코딩을 지금 더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무한이동 상태 왼쪽은 그래서 테스트를 한번 해보시면 얘가 이쪽에서 이쪽으로 한번 가고 이쪽에서 이쪽으로 계속 나올 수 있네. 이제 계속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실제로 찍어서 보시면 배너가 앞쪽에 추가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아하, 앞쪽에 추가되고 있네. 계속 이동하고 앞에 추가 레프트 값은 탁 레프트가 0이 탁 됐는데 탁 앞에 추가 샥 탁 샥 탁 이게 되는 거죠. 근데 얘도 광 드래그를 계속 하시면 이제 망가져요. 얘가. 네, 이렇게 계속 이렇게 가면 안 되겠지. 내가 뭐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막아줘야지. 이렇게 내가 이렇게 끌어다 여러 번 막 끌어도 딱 한 번 끌려가고 그 다음 게 기다리고 있다가 끌려가고 이래야지. 그렇죠? 네.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위에 거랑 앞에 거랑 보시면요 차이가 비슷하지 않아? 네. 여기서도 느낌이 살얼이 살을 잃었다 청산에 살을 잃었다 또 살얼이 살을 잃었다 청산에 살을 잃었다. 네, 똑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야. 슬라이드 어펜드 뒤에 추가 맨 앞에 거 CSS 레프트는 원래 위치 반대로도 슬라이드 맨 뒤에 거 앞에 추가 레프트 값은 원래 위치 끝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서 콜백 함수 적용한 부분 한번 잘 살펴보시고 좀 이해도를 좀 높여보시기 바랍니다. 잠시 싱크 맞춤의 시간. 여러분들 여기 저희가 CSS에는요 처음에 CSS 셋업을 우리가 이렇게 해놨거든요. 마이너스 100% 화면 크기만큼 왼쪽으로 나가 있는 게 이거였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브라우저에서 어떻게 처리하는지 요 퍼센티지 처리하는 걸 보실 수 있는 게 컴퓨티드라고 좁으면은 컴퓨티드 탭이 따로 있고 아마 여러분들 요런 그 박스 그려진 그림이 옆에 보이실걸요? 그죠? 이런 박스 구조로 되어 있는 거. 이게 박스 이론이죠. 네. 박스 모델인데 박스 모델에 밑에 쪽에 보면은 지금 저는 다 보여라 그룹해서 보여라 체크 2개 돼 있는 상태예요. 그룹해서 보면은 이제 분야별로 보기가 좋고요. 여기 셋업돼 있는 애들이 전부 다 나오는데 여기 보면 디스플레이 플렉스 잡은 거 뭐 이런 우리가 셋업한 거는 이렇게 색깔이 진하게 나와 있어요. 여기 보면은 레프트 값 보세요. 분명히 우리 100% 잡았는데 실제로 브라우저를 조작하는 이 브라우저 자체는요 픽셀 값으로 얘를 변환해서 가지고 있어요. 실제로 픽셀 변환으로 움직여요. 전부 다 우리가 퍼센트 코딩하는 것들은요 실제 값으로 변환해서 얘가 전부 적용을 해요. 네, 그거 하나 참고로 알아두세요. 퍼센트로 그냥 있어서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상대 단위를 썼을 뿐이지. 그거 하나.
컴퓨터에 대해서 확인을 해봤고요. 자, 그래서 저희도 움직이는 게 이렇게 움직여지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넘어가는 거, 제자리 돌아오는 거 이런 걸 좀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저것 좀 볼까? 이징을 좀 볼까? 이징을 안 주면 얘가 조금 자연스럽기가 조금 좀 애매해요. 그래서 얘를 이징을 좀 줘볼게요. 이징은 시간도 조금 더 줄여보고 시간은 700보다 조금 더 짧게 해볼게요. 600. 양쪽 다 제가 시간은 조금 더 줄일게요. 100 정도 줄인 거예요. 0.1초? 네, 더 줄여서 0.6초. 그럼 일단 조금 더 당겼고요. 그리고 처음에 빨리 지금 이게 막 이징을 안 주면 기본 이징이 그냥 들어가 있어서 처음과 마지막이 조금 느리거든요. 그래서 당겨갈 때 약간 부자연스러운 이유가 뭐냐면 내가 빨리 당겼다 놔도 얘가 놓는 순간 그때 약간 속도를 줄였다가 가기 때문에 얘가 우둑 멈췄다가 하는 느낌이 들어요. 이렇게 끌면 바로 확 신속하게 탁 끌려가는 느낌이 안 들어요. 왜냐? 이징이 그렇게 들어가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이징을 아웃 둘 다 들어간 게 있고 아웃만 주면 이미 빠르거든요. 시작을 빠르게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웃만 주시는 게 좋다 이거지. 이징을 줄 때. 한쪽 이징을 없애는 방법도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징 설정한 거 치트 시트 이징이라고 구글에 검색하셔서 나오는 바로 그 페이지 사이트예요. 이징. 그래서 인사인 처음에 인 들어간 애들은 전부 처음이 느린 애들이에요. 그럼 아웃으로 하면 처음이 빠른 애들이에요. 전부 다. 마지막에 느리고. 그래서 저는 이런 곡선 중에 이즈 아웃 쿼트도 있고 핀트도 있는데 좀 신속하게 움직이면서 마지막에 거의 닿을 쯤에 착 천천히 움직이는 애가 퀸트라는 애가 있거든요. 네, 굉장히 박력 있게 움직여주는 애예요, 얘가요. 쫙 갔다가 마지막에 싹 천천히 부딪히기 직전에 천천히 서요, 이렇게. 네, 그래서 is out 퀸트를 적용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더블 클릭하면은 요 글자가 선택이 되고 복사를 하시는 거죠. 글자가 틀리면 안 되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곡선 움직인 것도 한번 보시면서 전부 다 곡선대로 움직이는 애들이에요. 자, 그래서 갖다 놓고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다 넣어볼게요. if문에 여기 시간 이징 함수니까 여기에다가 이징 값을 넣는 거죠. 이징. 폴백 함수 앞에 is out quint if문에 is out quint is out quint 이걸 똑같은 거를 반대쪽도 똑같이 하세요. 네, 컴마 시간 이징 함수 시간 이징 함수 여기다 똑같이 붙여놓으세요. 그러면 가속도가 좀 달라지실 거예요. 이렇게 하시고 나면 네, 잠깐 쉬었다가 이어보겠습니다. 네, 좀 전에 여기다가 이징 바꿨는데 이징을 뭐 여기도 넣을 거거든요. 여기도 이징을 똑같은 걸 넣을까 하는데 이징이 똑같은 게 보통 이제 같은 슬라이드니까 이징이 거의 똑같은 게 보통은 들어가잖아요. 이게 3번씩 붙여놓고 한 번 바꾸면 또 3번 다 바꿔야 되고 너무 귀찮죠. 그래서 이징은 보통 변수에다가 넣고 집어넣는 게 보통 많이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여기 슬라이드 위치값 위에 드래그 스탑이라는 데 보시면 슬라이드 온 드래그 스탑 여기 매겨놨잖아요. 이 품은 들어가 있는 여기 제일 위에 펑션 요 위에 s포스라고 슬라이드 위치값 변수 넣어놨잖아요. 요 상단에다가 이징 변수도 하나 여기다 만드세요. 이징 변수. 그래서 이징 값을 여기다 넣어놔요. 이징 여기다가 is out 퀸트나 집어넣었다 그러면 요걸 내가 딴 걸로 바꿀 수도 있잖아. 네, 그러면 이제 얘 변수 들어가 있는 데는 전부 다 한 번에 적용될 수 있도록 바꿔줍니다. 이징 변수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징. 그래서 제가 쓴 위치에다가 이징 위치에다가 이 변수만 갖다 넣어주시면 되는 거죠. 우리가 변수의 활용은 항상
위치, 어떤 값이 어느 위치에 들어간다. 요거를 항상 해주는 애가 변수였죠. 자, 그래서 이진 변수를요, 여기다 넣어놓은 애들을요, 여기다 다 넣어주세요. if문에 우리가 직접 넣었었는데, 여기다가 이징 집어넣어 주시고, 이징, 네, 그리고 요 밑에도 이징 주시고요. 그리고 밑에 이제 우리가 제자리로 돌아오는 애한테도 이징을 아직 넣기 전에 제가 바꿨거든요. 컴마 이징 이렇게 주시면 제자리로 돌아오는 애도 이징인데 얘는 시간대를 300이 300은 놔둡시다. 네, 곱하기 반이니까. 네. 네, 그래서 이징이 전부 다 한꺼번에 셋 다 적용이 된 상태고요. 시간 이징 끝에는 이제 시간 이징 함수가 필요하면 넣어야 되겠지? 아직은 지금 여기에서는 지금 당장 필요는 없었고. 네, 이런 상태고요. 자, 이거를 테스트를 다시 해보시면 자, 신속하게 잘 움직입니다. 그대로 돌아가고, 그죠? 근데 내가 막 광 슬라이드를 막 하시면 이제 얘가 지금 이 현상이 뭐냐면요. 애니메이트를 내가 지금 여기 보시면 애니메이션 했잖아. 근데 애니메이션이 계속 쌓이는 거예요. 큐에. 그래서 이거를 없애주는 애가 있어요. 그거를 제가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이거 이렇게 쌓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다른 걸로 막긴 할 건데 여기 우리 기본 편에 잠깐 들어가 볼까요? 애니메이션이 쌓이는 현상이 있는데 이게 무엇입니까? 제이쿼리 학습의 기본 사용법 안에 선택자 메서드 연습이라고 있죠. 네. 기본 사용법의 선택자 메서드 연습에 메서드 연습이 있어요. 메서드 연습. 메서드 연습을 열어보면 이 안에 append, prepend, HTML, 텍스트, remove 여러 가지가 쭉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animate Q라는 애가 있고요. 이 Q는 쌓이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47번, 48번을 지금 그냥 띄워놔 볼게요. 47번의 Q 개념은 애니메이션이 그 실행 메모리에 적재돼서 가지고 순서대로 똑같은 애를 계속 여러 개를 시키면은 걔가 이를 순서대로 실행한다는 얘기가 Q예요. 여기서 Q 얘기 설명을 여기서 한 거고 얘도 지금 같은 애를 실행을 시키면은 똑같은 박스에 클릭하면 샵 박스라는 애가 애니메이트 여러 애니메이션이 쭉 움직이게끔 코딩을 해놨거든요. 그러면 얘도 한꺼번에 못 하잖아. 그러니까 이거 하고 그 다음 거 하고 그 다음 거 하고 이런 식으로 실행을 한다고요. 이게 큐에 쌓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클릭했을 때 네, 이렇게 순서대로 거기 코딩 순서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얘가 이렇게. 이게 큐에 쌓였다는 거예요. 애니메이트에. 네, 이렇게 쌓였는데 바로 그 큐에 쌓인 애를요 지워주는 방법도 있어요. 네, 지워주는 방법이 바로 스탑이라는 애가 있어요. 스탑. 그래서 48번 애니메이트 스탑에 보시면 얘가 이제 멈추게 하는 방법을 쭉 등록을 해서 스탑이라는 애가 있는데 이 스탑 메서드예요. 스탑 메서드. 그래서 애니메이션 바로 애니메이션이 딱 됐을 때 스탑을 걸어주시면요. 그 애니메이션을 지울 수 있는데 옵션이 4가지가 있어요. 조합을 하면 4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 질문, 스탑에 Q 비울래? true와 false 둘 중에 하나로 대답하는 거예요. 끝으로 갈래? true와 false로 대답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옵션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여기 페이지를 한번 띄워보세요. 48번 애니메이트 스탑 HTML입니다. 이거를 띄워서 보면 네, 이렇게 생겼고요. 좀 자세히 보도록 할게요. 애니메이션 효과 순서는 뭐 오파시티 0.1을 레프트 값을 500으로 보냈다가 다시 돌아왔다가 슬라이드 업 다운 했다가 레프트를 0으로 만드는 이런 순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효과 시작을 누르면 얘가 가거든요. 이렇게
갔다 왔다가 줄었다가 눌렸다가 요렇게 되게 돼 있어요. 새로 고칠게 다시. 그런데 요 스탑을 누르면 스탑에 내가 투루 해놨거든요. 네, 여기 멈추기 버튼에다가 해당되는 애를 멈춰라고 이렇게 해놨어요. 투루 이렇게 해놨어요. 값을. 네, 그래서 이렇게 갈 때, 자, 이 뭐라고? 이 질문이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여기야. Q 비울래 끝으로 갈래. 그래서 Q 비울래 응. Q를 비운대. 끝으로 갈래 응. 그러니까 얘가 처음에 시작해서 출발할 때 딱 누르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애니메이션의 Q를 비울래 응. 그러면 진행되고 있는 애를 비운 거야. 지운 거예요. 끝으로 갈래 응. 가고 있다가 여기까지 가야 애니메이션이 하나가 끝나는데 끝으로 갈래 응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얘가 요 레프트 500 위치에 오파시티 0.1의 위치에 딱 가서 멈춘 거예요. 멈춰라. 네. 아시겠죠? 그리고 돌아오다가 누르면 또 달라져요. 돌아올 때는 두 번째 애니메이션 실행될 때잖아요. 그러니까 갔다가 돌아올 때 탁 누르면 아 돌아올 때 Q 비울래 응 끝으로 갈래 응 이거잖아. 그래서 끝으로 그럼 얘가 요 애니메이션 결과의 끝으로 간 거예요. 요 결과물의 끝으로. 아시겠죠? 스탑을 눌렀을 때. 근데 이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즐겁게 춤을 추다가 그대로 멈춰라 하면 그 자리에 딱 멈추는 그런 애니메이션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두 번째 바로 이 노란색 있는 부분이거든요. 큐 비울래? 응. 끝으로 갈래? 아니? 그러면 가다가 거기에 딱 멈춰요. 큐 비울래? 응? 큐를 비운다는 건 멈춘다는 얘기예요. 그대로 애니메이션 진행되다가 멈춰요. 자, 효과 시작. 가다가 딱 멈추죠. 새로 고쳐볼게요. 효과 시작. 갔다 돌아올 때 해볼게요. 네, 돌아오면 그 중간에 딱 멈춰요. 그대로 멈춰라. 이렇게. 그래서 이런 옵션을 쓰신 학생분이 예전에 있어가지고 생각이 나요. 그분이 로봇 움직이는 걸 만드셨어요. 팔다리를 붙여놓고 로봇 모양을 다 만든 다음에 로봇가 팔다리를 계속 왔다 갔다 움직여요. 그리고 이쪽에서부터 이렇게 걸어오게 만들어 놓으셨어. 이렇게 무슨 전시관 이렇게 그림 전시관처럼 길게 만들어 놓고 복도를 걸어오는데 멈춤 버튼을 만들어 놓으셨어. 그래서 멈춤을 탁 눌렀을 때 그대로 멈추려면은 옵션을 true, false로 줘야 되는 거예요. 그때 그분이 이 옵션을 줬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아하 그대로 멈춰라. 지우고 끝으로 갈래? 아니 끝으로 갈래? 아니 하셔야지 그 애니메이션 끝으로 안 가고 중간에 딱 멈추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옵션이 네 가지 컨비네이션이니까 true, false 이렇게 나와 있겠지. 최대한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네 가지잖아요. 자, 그래서 얘는 뭐냐? 스탑, 효과 시작 다 똑같아요. 색깔 만드는 거. 큐 비울래? 아니 그러면 애니메이션은 안 멈춰요. 큐를 안 비우면 그 애니메이션은 멈추지 않는다는 소리예요. 그냥 그대로 가요. 그런데 스탑이긴 스탑인데 끝으로 갈래? 응. 그러면 이렇게 돼요. 그 애니메이션이 진행되다가 이렇게 그대로 멈추지 않고 끝으로 가서 나머지 애니메이션을 계속 진행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큐 비울래? 아니? 그러면 계속 진행을 하거라 이런 얘기고 false 끝으로 갈래? 아니 그러니까 끝으로 갈래? 요거지. 끝으로 갈래? 응 했으니까 아니 응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다시 가볼게요. 돌아오다가 해볼게요. 돌아오다가 탁. 예, 그러면 끝으로 가서 나머지 애니메이션을 마무리하든가. 이제 마지막 펄스는 뭐겠어? 그러면 큐 비울래? 아니? 계속 간다는 얘기고. 끝으로 갈래? 아니? 스탑에 보통 이 안에 true, false를 안 쓰는 경우가 많거든요. 기본값이 false예요. 제일 많은 경우. 그래서 false 뭐냐? 효과를 시작했어? 그러니까 가다가 큐 비울래? 아니? 그러니까 애니메이션 계속된다는 얘기죠? 끝으로 갈래? 아니? 그러면 끝으로 이 애니메이션의 끝으로 가지 않고 모든 걸린 애니메이션의 마지막 부분을 장식을 해주고 끝나. 그러니까 이걸 왜 제일 많이 쓰냐면 마우스 오버시에 여기 예컨대 슬라이드 다운 연습에 내가 해놨을걸?
네, 여기 그 45번에 보시면 슬라이드 다운업 연습 1이라고 있어요. 요거 한번 클릭해 보세요. 45번에 있어요. 45번. 45번이 3개 있는데 그중에 가운데 슬라이드 업 다운 연습 1. 요거 누르시면 우리가 만들었던 슬라이드 업 다운이거든요. 그런데 얘는 jQuery로 컨트롤을 했어요. 여기 보시면 S 메뉴에 하이드 다 숨겨놨다가 서브 메뉴 다 숨겨놓고 마우스가 올라갔을 때 슬라이드 다운, 슬라이드 업하게 만들었는데 스탑을 여기다 먹여놨어요. 스탑, 슬라이드 업 여기다 마지막에 이제 나갈 때다 얹혀놨는데 이게 없으면은요 스탑을 지워놓고 얘를 가서 실행하는 걸 보시면 계속 올라간 게 큐에 쌓여가지고요 이렇게 돌아다닌 것만큼 계속 얘가 춤을 춰요. 그래서 이렇게 볼만하죠? 사람들이 좋아하겠죠? 이야 이러면서 막 좋아하겠지? 그럴 리가 없죠? 이 신고 들어가겠지? 사이트가 이상해요. 춤을 춰요 계속. 이게 쌓여서 그래. 그래서 지워줘야 되는데 뭐 양쪽 다 지울 필요가 있느냐? 지금 이 호버라는 거는 마우스 오버, 마우스 아웃을 한꺼번에 쓰는 메서드가 있는데 그게 호버예요. 그래서 호버 펑션 2개 써주시고 쓰는 방법인데 이렇게 쓰시면 슬라이드 다운, 슬라이드 업 중에 스탑을 나갈 때 한 번만 줘도 되는 케이스가 있고 다 줘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얘는 여기다 스탑을 딱 줬어. 그러면은 얘가 스탑이 어떻게 돼요? 애니메이션은 멈추지 말고 폴스거든요. 네. 그리고 마지막 동작을 해라. 그럼 끝날 때 동작을 해라.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해놓고 보시면 네. 마지막에 들어가다 말면은 마지막 마무리해서 다시 꺼지면 되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옵션이 제일 많은 거예요. 그래서 디폴트가 폴스예요. 스탑에다 줄 때. 그래서 보통 지우기 옵션을 그냥 일반적으로 스탑이라고 가로 열고 닫고만 쓰는 경우가 많고요. 필요하다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애니메이트 스탑의 옵션을 쓰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애니메이션을 큐에 쌓이는 거를 컨트롤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기 스탑에 대한 것도 48번도 잘 체크해 놓고 개념을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이해가 되시죠? 폴스도 스탑의 기본값이고 네. 스탑 폴스가 깔려있는 것도 스탑에 폴스를 물론 쓰셔도 되는데 얘를 안 쓰면은 그냥 기본값이 폴스예요. 폴스 말고 그냥 넣었다가 빼도 스탑 폴스가 한 것처럼 보잖아요. 네, 넣었다 빼도. 그게 스탑이 있는 거예요? 네, 아니, 스탑이라고 큐를 지워주는 역할을 해요. 스탑 자체는. 그런데 그 옵션에서 그 마무리 동작으로만 끝내겠다. 지우긴 지우는 건데 얘가 큐 비울래는 현재 애니메이션을 정지시킬래 그 얘기거든요. 네. 그런데 이렇게 했을 때는 그렇게 되는데 아까 이걸 뺐을 때 계속 움직인 이유는 뭐냐면 큐에 쌓인 거잖아. 스탑을 안 주면 큐에 쌓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한번 들어갔다 나오면 동작을 끝까지 다 하거든요. 끝까지 동작 다 하잖아. 중간에. 예. 그거랑 차이가 분명히 있어요. 여기다가 스탑을 준 거랑 안 준 거는 큰 차이가 있어요. 이거는 안 쌓여요. 들어가면 열리고 나가면. 근데 막 여기서 이렇게 막 놀았어. 이렇게 열리다 말아야 정상 아니에요, 그지? 내가 들어갔다 나갔는데. 그러니까 거기서 마무리를 해주는 스탑이라고. 쌓이진 않아. 그러니까 스탑이야. 쌓이지 않게 하는 게 스탑이에요. 자, 애니메이션 나머지 동작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에 대한 옵션이었어요. 알겠죠? 네. 네, 그런 부분이니까 여기 스탑을 줘야 될 부분은 꼭 줘야 된다라는 얘기를 여기다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쪽으로 와서 우리도 그러면 지금 여기에 이렇게 애니메이트 큐에 쌓인 거를 처리를 이렇게 계속 막 넘어가잖아. 그러면 애니메이트 앞에 스탑, 지우고 애니메이트 이렇게 예를 들어서 스탑, 애니메이트 이렇게 하시면 기존 애니메이션 지우고 애니메이션을 하게끔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기존 애니메이션을 지우고 애니메이트를 하게 하는 거니까 안 쌓이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런 건데 이걸 주시면 쌓이진 않아요. 여기다 다 줘볼게요. 여기랑 if문에 애니메이트 앞에 스탑, 점 스탑,
점 스탑. 이 애니메이션 앞에 점 스탑. 그리고 이 마지막 되돌아가는 것도 점 스탑. 스탑하면 나와요. 가로 열고 닫고. 메서드예요. 이래놓고 아까는 막 긁으면은 걔가 쌓여가지고 계속 넘어갔지. 계속 넘어갔거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보세요. 막 이러면은요. 지금 얘가 지우고 만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시간 간격을 주고 넘기면 이렇게 넘어가는데 내가 막 이렇게 하면은 그 앞에 걸렸던 애니메이션이 지워지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틱틱틱틱 거리는 모습으로 보이는데 어쨌든 계속 쌓여서 애니메이션이 옆으로 계속 넘어가는 적이 상관없어서 네, 이렇게 내가 여유를 가지고 넘겨주면 좋은데 내가 막 광 드래그를 했다 그러면은 얘가 지금 계속 잘라 이런 걸 계속 한단 말이야. 애니메이션 끝나고 자르는 거 이런 걸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거 자체를 쌓이는 거를 막는 장치를 한 거예요. 이거는. 근데 이제 요렇게 안 망가지게 하려면은 다른 장치를 해주셔야 돼요. 이거는 지금 광 드래그 막기 장치를 한 거예요. 얘는. 내가 계속 아무리 드래그를 옆으로 넘기고 해도 딱 하나가 넘어갈 동작 동안은 딱 보장을 해준 거예요. 못 건드리게. 넘어갈 때 못 건드리게 이렇게 해준 거예요. 넘어갈 때 못 건드리게. 막 들어가면 막아놓고 있는 거예요. 못 건드리게. 이렇게 해줘야지 완결성이 좋아지겠죠? 네. 그래서 여기에서 스탑은 일단 그 쌓이는 거를 막은 거고 기능이 깨끗해 보이진 않아요. 이거에 계속 실행되기 때문에 내가 손을 놓자마자 이게 실행이 계속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기 스탑은 그런 기능입니다. 네. 애니메이션이 쌓이는 걸 막아준 거야 그냥 이거는. 근데 우리가 이제 안전장치를 해야 되겠죠. 스탑은 애니메이션이 쌓이는 걸 막아준다. 어디다 쓰지? 맨 위에다가 여기 이 부분 여기 있는 데다만 쓸게. 이거 한마디만 딱 써도 돼. 쌓이진 않는다. 계속 쌓여서 아까는 움직였었는데 지금은 그 애니메이션이 쌓이는 것을 막아준다. 제가 여기 스탑을 준 이유는 여러분한테 스탑이라는 거를 사실 안 주고 해도 돼요. 여기서는. 막기 장치를 할 거기 때문에. 그 시간 딱 넘어가는 시간을 보장해 줄 거기 때문에 스탑을 안 줘도 되는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 내가 이 부분에 스탑 지웠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얘가 계속 막 드래그 막 엄청 했거든요. 자, 손 놓고 있어요. 큐에 쌓였어요? 안 쌓였어요? 나 손 놓고 있는데 넘어가잖아요. 안 된다고. 스탑이 이걸 지워준다고요. 이렇게 큐에 쌓이는 걸 막아준다고요. 그 차이를 아시겠어요? 큐에 쌓이는 걸 막는 것만 하는 거지 얘가 기능이 다 되지도 않았는데 건드렸을 때 얘가 바짝바짝 해가지고 망가지는 걸 막아주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얘 건드리는 걸 못 건드리게 내가 해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스탑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여기서는 안 줘도 사실은 되는데 제가 스탑이라는 거를 여기다가 해가지고 개념적으로 여러분들이 스탑이라는 걸 지금 아직 안 만나봤기 때문에 제가 스탑이라는 걸 준 거예요. 그래서 이거 주고 나면 어떻게 돼요? 이거 주고 나면 큐에 안 쌓이니까 지금 이 기능이 다 되기 전에 건드려 주면은 얘가 또 실행되죠. 지우고 전에 했던 거 지우고 다시 애니메이터를 또 한다고. 전에 거 지우고 다시 애니메이터를 다시 한다고. 그러니까 얘가 짝짝짝짝 마치 망가진 것처럼 보이는데 스탑의 의무는 다 한 거예요. 안 쌓여서 계속 안 넘어가죠. 그런데 내가 시간 여유 있게 넘겨주시면 안 망가져서 다 잘 넘어간다고요. 잘 넘어간다고.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큐에 쌓인 것만 얘가 처리해 준 거예요. 딴 기능은 못해 스탑은. 내가 또 긁으니까 얘가 기존에 얘가 움직이고 있었는데 0.6초 동안 움직이고 있었는데
전에 거 지우고 다시 애니메이트 또 시켜준다. 그러니까 번쩍번쩍하지. 이걸 안 하면. 이렇게 하면 번쩍번쩍하지. 번쩍번쩍하지. 이쪽에 막 빈칸 나오고 그러지. 또 건드니까. 이걸 못 건드리게 해줄 거라고 내가. 안전장치. 아시겠죠? 네, 그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일단 스탑은 QS 하는 걸 막는다라는 거 하나 체크해 주시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여기에다가 저 궁금한 거 있어. 애니메이트 하다가 중단되면 레프트 값이 이동하다 말잖아. 레프트 값이 이동되는데 스탑 해주니까 원래 상태로 다시 돌아가지. 아까 내가 스탑 폴스가 처음 원래 상태로 돌아간다고 했지. 애니메이트는 지워지는데 지워지면서 처음에 원래 돌아갈 값으로 다시 돌아간다. 그러니까 어떤 건 가만히 있잖아. 그대로 멈춰라. 끝으로 가는 거 말고 멈추자. 중간에 멈추는 게 있었지 아까. 옵션을 다르게 해줘야지. 트루 폴스가 멈췄나? 그래서 끝으로 가지마. Q GPU래 트루 폴스 해줘야지. 스탑 트루 폴스 해줘야지. 가다가 멈추지. 그런 옵션 따로 있는 거고 지금 얘는 정리 옵션이야. 폴스. 그러니까 처음 값으로 다시 돌아가서 얘가 팔짝팔짝 뛰는 거예요. 처음 값으로 돌아가는. 네. 그렇게 된 거고요. 자, 뭐 기능은 이상이 없어요. 저희가 Q에 쌓이는 것만 막아준 거니까. 그러니까 요걸 이제 이렇게 못 긁게 할 거야. 이제 이렇게. 광 드래그를 못하게 할 겁니다. 광 드래그를 못하게 막아주겠습니다. 자, 광 드래그 막는 방법은요. 다른 거 없어요. 그냥 여기에다가 가림막 하나 설치를 해주시는 거예요. 가림막. 자, 가림막 설치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막아주는 거를 여기다 넣을게요. 배너 분리 박스가 있고요. 밑에 보면 분리 디자인은 이미 돼 있어서 이 분리 선축이 있거든요. 네, 분리 디자인은 일단 그냥 지나가시고요. 이 밑에다가 이 배너 파트 들어있는 게 섹션이거든요. 네, 배너 영역이 섹션 파트로 이 높이 값을 다 차지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 배너 슬라이드 있지? 배너 분리 박스 있지? 그럼 섹션 박스 끝나는 부분에 가보세요. 여기 끝나는 데가 여기잖아. 네, 여기에다가 막는 장치 슬라이드 커버를 하나 만들어줄게요. 슬라이드 커버. 그래서 클래스 커버라고 한번 써보겠습니다. 슬라이드 커버. 그리고 jQuery에서 직접 만들어서 커버를 제어해 주려고 실물을 넣은 거예요. 가상 요소를 써서 막기를 해줄 수도 물론 있는데 이게 더 직접 건드리기가 좋아서 내가 직접 넣은 거예요. 요소를 직접 넣어주고 이 커버라는 애의 디자인은요. CSS에 가서 볼까요? 커버가 있나? CSS index.html에 main.css라는 애가 따로 있어요. 그죠? main.css 배너 영역, 슬라이드 박스, 옆으로 가게, 이미지 넣고 이런 거 다 돼 있고 슬라이드 커버 디자인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화면을 꽉 채우는 애거든요. 여기 커버 찾아보세요. main.css를 찾으신 다음에 조금 내려가시면 클래스 커버가 있고요. 앱솔루트고 탑, 레프트, 버튼, 라이트가 다 00이니까 사방으로 꽉 차는 애고 여기 두 개를 주석을 풀어보세요. 백그라운드 색깔 빨간색에 오파서티 0.5 해서 디스플레이 너는 하지 말고 요렇게 한번 보세요. 요거를 주석을 풀고 요걸 주석해버리죠. 화면 앞에 나타나는지 한번 보세요. 빨간색. 나타나요? 네. 그러면 여기 드래그 되는지 보세요. 당연히 막고 있으니까 드래그 안 되겠지? 얘가 이런 역할을 한다고요. 막는 역할을 해준다고. 막는 역할. 이제 얘가 드래그 안 되게 중간에 잠깐 나타나서 막아줄 거예요. 자, 그러면은 얘를 디스플레이를 넌 하겠습니다. 지금 색깔은 그냥 놔두세요. 색깔 오파시티 이건 놔두세요. 우리가 얘가 나타났다 사라지는 순간을 표시를 하려고 일부러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얘가 부모가 배너 맞지? 얘가 부모 자격이 있어요? 네, 배너에 부모 자격이 있어요. 샵.
거기를 기준해서 얘가 크기를 잡아준 거예요. 커버. 자, 그리고 디스플레이 넣는 순간 안 보이죠? 지금은 드래그 되죠? 드래그 되죠? 자, 어떻게 하냐면요. 광 드래그 막기는 이렇게 해줄 거예요. 우리가 광 클릭 막기랑 좀 틀려요, 얘는요. 화면이 건드려지는 거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기로 오셔가지고요. 드래그 스탑. 여기 드래그 스탑. 이 부분에다가 여러분들이 추가를 해주시는데, 커버가 이제 막히게끔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커버 대상도 하나 위에다가 추가. 화면 커버. 광 드래그 막기를 할 커버예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변수 하나 쓰고 커버라고 할게요. 달러 점 커버. 이렇게 넣었죠. 얘가 지금 우리가 집어넣은 대상 커버를 잡은 거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슬라이드 들어오자마자 여기가 들어오는 데잖아. 여기가 슬라이드 들어오자마자 뭘 해주시냐면요. 광 드래그 막기 커버 보이기를 딱 해줘요. 광 드래그 막기 커버. 광 드래그 막기 커버 보이기. 그럼 얘가 막아지는 거예요. 자, 커버를 보이다가 뭐죠? 쇼. 그러면 디스플레이가 딱 나타나는 거거든요. 쇼. 광 드래그 막기 커버 보이기. 들어오자마자 요거부터 만들어주는 거야. 자, 일단 여기 광 드래그 막기 커버 보이기만 딱 해주시면 돼요. 얘가 더 쉬워. 이렇게 놓고 그러면 얘가 드래그를 이렇게 했다가 손을 놓는 순간 생기거든요. 손을 놓는 순간 생기죠. 넘어갈 때 되든 뭐 원래 제자리로 돌아가든 내가 여기에서 이렇게 손을 놓는 순간 생겨요. 그죠? 그래서 못 건드리죠? 그래서 얘가 넘어가는 동안만 막아주고 그 다음에 다시 사라지면 돼요. 사라지는 게 하이드죠. 네, 커버점 하이드를 어디서 해주냐? 광 드래그 막기 커버 지우기, 커버 없애는 걸 여기다 해주는 거예요. if 문에서 이동한 다음에 콜백 함수 있는데 가서 보시면 슬라이드를 뭐 앞에서 뒤로 이동 쭉 시키죠? 네, 요때 해주시면 돼요. 여기에다가 끝에는 애니메이트지. 닫아주는 데다가 애니메이트라고 안 썼어요. 네. 쓰시고 여기에다가 광 드래그 커버 지우기. 그래서 커버 점 하이드 이러면 얘가 자기에 맞는 시간은 얘가 실행되는 시간이잖아. 콜백 함수가 실행되는 시간이 애니메이션 끝나고 이게 실행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커버를 하이드 디스플레이 넌 시킨다. 그러니까 자기한테 딱 맞는 거를 얘가 해주는 거야. 광 드래그 커버 지우기는 똑같이 else if문에도 넣어주세요. 광 드래그 커버 지우기는 else if문 즉 반대로 가는 부분에도 이 부분에다가 이렇게 넣어주시면 끝부분을 똑같이 만들었어야 됩니다. 애니메이트 요 끝나는 부분 표시 안 해가지고 요것도 표시했고 이렇게. 그럼 제자리로 돌아가는 애들도 이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else 문에 그 콜백 함수를 안 만들어 놨으니까 여기 콜백 함수를 하나 만드시고 거기다 넣으시면 돼요. 펑션 또 애니메이트 이 부분이고 여기다가 광 드래그 커버 지우기가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동한 후에 커버를 탁 지워줍니다. 애니메이터가 두 개나 되겠지? 네, else문에도 넣어주시라는 얘기입니다. 기존 문장에도 이게 콜백 함수라고 써줘야 돼요. 콜백 함수예요. 커버가 선택이 안 되도록 하고 네, 뒤에를 못 만지게. 네. 이벤트가 발생 안 되게 하는 방법은
어떻게 보면 좀 꼬이고 좀 불가능해요. 막는 게 안 돼. 그래서 폴백 함수 이동수죠. 광들과 커버 지우기. 그래서 커버가 생겼다 지워지는 걸 보시면 확인이 확실히 돼요. 지금 빨간색 반투명으로 우리가 넣어놔가지고요. 얘가 이렇게 긁었을 때 저희가 광드래그를 해보면 얘가 빨간색이 나타난 동안에 빨간색이 나타난 동안에는 우리가 긁을 수가 없기 때문에 살짝 움직인 것도 살짝 움직일 때도 살짝 생겼다 하기 때문에 여기 막 제자리에 돌아가는 것도 짧게 긁는 것도 신호가 딱 한 번만 딱 들어가고 만다. 그래서 얘가 망가져 보이는 거는 이제 없다 이거지. 커버 하이드는 다음 슬라이드가 보이면 지워진다. 그러니까 얘가 이동 후잖아. 네. 0.3초 이동 후에 갑자기 지우는 거지. 왜냐면 여기는 들어오자마자 내가 만들거든. 이 드래그 스탑 되자마자 이 이벤트가 발생하자마자 내가 이걸 만들잖아요. 그러면 전부 가려진 상태인데 각각 자기가 이동한 후에 무조건 지운다 이거죠. 이동 후에 지운다. 그게 정확하게 얘가 이가 맞기 때문에 광드래그가 정확하게 막아지는 거예요. 지우기, 광드래그 커버 지우기. 네, 원리는 그렇게 어려운 원리는 없어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여러분들 확인이 완전히 되셨으면은 색깔 표시는 할 필요 없잖아. 투명한 상태에서 아무도 몰라도 되잖아. 네, 아무도 모르게 너는 아무도 몰라야 한다. 너의 존재를. 그래서 얘 존재를 숨겨주는 거죠. 이렇게. 원래 이런 거 안 하면 혹시 이제 표시는 주석 달아 놓는 이유는 혹시 다시 테스트가 필요하거나 하면 얘를 살려야 되니까 이렇게 주석 달아 놓으시고 디스플레이 넌인 상태고 색깔이나 오파시티 이런 게 전혀 없으시면 그냥 기본이 투명이죠. 네. 투명 상태로 두시면 얘가 분명히 앞에 나타났다 사라지는데 우린 몰라. 투명하기 때문에. 알겠죠? 네. 그렇게 해서 커버 설정 해주시면 되겠고 이것도 싱크 한번 맞추겠습니다. 그럼 여기 배너 기능 만들어 보고 있잖아. 근데 이제 개발자 중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뭐 이렇게 어렵게 구현을 해? 플러그인 갖다 넣으면 끝나는데. 그러면 냉장고만 갖다 사다가 쓰세요 얘기예요. 이제 냉장고 만들 줄 알아야 돼. 우린 만들 줄 알려고 이걸 하는 거예요. 이 기능 뭐 다 구현된 건 이제 해볼 거예요. 서브 페이지 가서 허무할 정도로 쉽게 적용이 돼요. 그냥 갖다 놓고 함수 한번 딱 호출되니까 그냥 끝나. 뭐 이런 애들이 있어요. 네, 그런 애들은 그냥 그때 갖다 쓰시면 되는 거고 회사에서 쓰실 수도 있어요. 그런 거는. 그러면 플러그인은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기본 갖다 쓰는 건 쉬운데 커스터마이징, 즉 원하는 대로 바꾸는 게 힘들어. 기능이나 디자인을 바꾸고 싶어. 그러면 개발자가 프론트엔드 개발자가 이제 바꾸는 거지. 여기 이거 이렇게 요구사항이 이건데 기존의 플러그인을 쓰고 있는데 그것 좀 바꿔줘. 그러면 코드를 들어가서 내가 바꾸고 있어야 되죠. 그게 어려워요 원래. 네. 자 그래서 저희는요 여기 이제 슬라이드 커버 씌워가지고 이제 광 드래그 막는 것까지 했고 그다음에 이제 분릿은 어떻게 되어 있지? 분릿 한번 가서 볼까요? 여기 보면 분릿이 이렇게 넘어가거든요. 얘가 넘어가면 분릿도 이렇게 이렇게 넘어가요. 마치 토탈 이클립스? 달이 태양을 가린 것 같이 약간 느낌이 그런 모양으로 바뀌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뭘 주면은 이런 모양이 되는지 미리 요거 배치는 다 해놓고 디자인은 줘놓은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디자인은 여기 한번 볼게요. 어떻게 되어 있는 거야 도대체? 시업 분릿 li 온이 들어갔네. 온이 들어가면은 오파서티가 1. 그럼 오파서티 1에 박스 섀도우로 그림자가 들어가게끔 돼 있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냥 일반적으로 노멀하게 오파서티도 약간 반투명하게 박스 섀도우하고 오파서티 요게 조정이 되도록 지금 디자인 코딩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온을 넣으면은 얘가 약간 도드라져 보이게 하는 거지. 온이 li에 온이 들어가면
B 인딕 배너 인디케이터에서 B 인딕이라고 썼는데 어쨌든 B 인딕에 보시면 이렇게 오파서티가 바뀌면서 색깔이 진해집니다. 자, 그러면 여기 한번 우리 어떻게 바꿔야 될까? 이거 여기에다가 GMB 밑에 여기 한번 볼게요. 배너 밑에 이거거든요. 이걸 바꿀 거야. 여기 클래스를 첫 번째 여기 들어가 있었는데 두 번째 여기다 놓고 뭐 이런 식으로 넣어야 돼요. 분리수. 어떻게 하면 될까? 아이디어 뭐지? 얘가 첫 번째 슬라이드인지 두 번째 슬라이드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걸 알아야 얘를 바꿀 거 아니에요. 얘가 첫 번째, 얘가 두 번째, 얘가 세 번째 이런 슬라이드를 어떻게 할 수 있지? 뭔가 하나를 쓰면 편해져요. 뭔가 하나를 쓰면 편해져. 전역 변수 같은 거 하나 쓰면 편해. 지금 현재 슬라이드가 0번이야. 이렇게 처음에 넣어놔. 그래놓고 넘어갈 때마다 얘가 1번, 2번 이렇게 바꿔두시면 편하겠지. 응. 그지? 그걸 쓰면은 여기 분리 바꾸는 게 쉬워져요. 아니면 지금 현재 슬라이드 두 번째 와 있는 슬라이드에 클래스 값 아니 클래스 이름에 요 번호를 따와가지고 번호를 따와서 2를 빼주는 방법이 있거든요. 0, 1, 2, 3, 4 이게 0, 1, 2, 3, 4, 5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분립번호를 매칭을 시켜줘야 되잖아. 그런 방법도 있어요. 이거를 이 이름을 잘라가지고 자르는 거 하지 말고 변수 전용 변수 하나 만들어서 네, 그렇게 한번 사용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변수를 만드는 쪽으로 한번 구현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분리 변경을 위한 변수를 여기다 만들어 줄까요? main.js. 여기 위에 변수 그룹이 많이 생기네. 슬라이드 위치 값 이징 변수, 화면 커버, 광드래그 막기. 네, 여기 순번. 화면 순번. 슬라이드 순번 변수. 변수를 하나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let SNO 슬라이드 순번 0 이렇게 해주는 거지. 그래서 첫 번째는 첫 슬라이드가 처음에 보일 테니까 첫 슬라이드는 0번 순서로 li 순서로 분릿 li 순번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요. 분릿 li 순번도 0번부터 그러니까 내가 0을 넣는 이유가 그거라고요. 순번이 0부터 가니까 EQ 순번 0, 1, 2, 3, 4 이렇게 가거든요. 네, 그렇게 넣도록 하고요. 아, 그리고 저것도 여기 넣어줘야 되는구나. 분릿 여기 슬라이드 순번하고 그 다음에 분릿 요소 분릿 요소를 여기다 넣어줘야지. let 인딕이라고 할게 그냥 인딕 안에 달라 이름이 뭐로 돼 있었지? 비인딕인가? 비인딕 클래스 비인딕인가요? 클래스 비인딕 이거네. 비인딕 그래서 클래스 비인딕을 여기다가 점 이렇게 선택해주고 그 밑에 있는 이제 li들이 얘는 순서가 안 바뀌잖아. 아까는 li가 막 잘려서 뒤로 가고 잘려서 뒤로 가지만 얘는 순서가 안 바뀌는 애거든요. 그러니까 li까지 수집해 놓으시는 것도 무리가 없습니다. 아까 이 슬라이드 자체는 그 순서가 바뀌기 때문에 제가 그 li를 그때그때 first, last 이렇게 잡아가지고 그때그때 바뀌기 때문에 가져와야 되는 거고요. 얘는 안 바뀌어. 그래서 처음에 그냥 담아 놓으셔도 상관없습니다. 분리 요소 비인딕 밑에 있는 li 여기에다가 이제 순번대로 넣어주자 이겁니다. 자, 이렇게 놓고 그럼 이제 비인딕 어떻게 해주면 되지?
B인디 아니 여기 SNO가 슬라이드 순번이잖아요. 그러면 뿔뿔마마만 해주면 끝나요. 뿔뿔마마. 어디? 첫 번째 오른쪽 슬라이드 이동을 오른쪽으로 했다. 그러면 슬라이드 번호가 증가하는 거죠? 맞아요? 네, 뿔뿔 해주면 되겠지. 여기 가서 근데 애니메이트 이 분릿이 어느 순간에 바뀌어요? 넘기자마자 바뀌어요? 다 넘어간 다음에 바뀌어요? 아이고. 여기 보시면 그죠? 바로 넘기자마자 바로 바뀌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애니메이트가 다 움직인 다음에 분릿이 뚝 뒷북 치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건드려서 넘어가고 있다 그러면 뚝 하고 바뀌어야 돼요. 뚝 이렇게 바뀌고 얘는 넘어가고 있고. 그죠? 그러니까 그 콜백 함수 안에 들어가면 안 된다는 얘기지. 나 그 얘기를 드리려고 그러는 거야. 콜백 함수 안에 들어가 있으면 늦게 바뀌어요. 분릿이. 그러니까 콜백 함수 애니메이트 바깥에다 if은 닫는데 여기 밖에 나와서 분릿 순번 변경하기가 여기 밖에 있어요. 오른쪽은 증가죠? 증가. 그래서 SNO 뿔뿔. 이래 놓고 얘는 뿔뿔. 그러면 저쪽은 마마 해야지. 밑에는 else if면은 마마 해야지. 요거 복사. SNO 분릿 순번 변경하기. 요거를 가지고 내려간다. else if. 애니메이트 바깥에. 왼쪽 이동은 감소. 증가가 아니라 감소. 그래가지고 마마. 하나씩 감소. 마마. 근데 얘도 한계값이 있나? 한계값이 있어요? 계속 뿔뿔 마마하면 돼? 네, 이래놓고 제자리로 돌아올 때는 안 바꿔도 되죠? 그래서 여기 드래그 맨 끝에다가 분릿 변수 한번 찍어볼게요. 분릿 이동 여기 이제 분릿 이동할 건데 분릿 변경하기를 여기다 할 건데 찍어볼게요 한번 콘솔에다가. 콘솔.log 분릿 순번 SNO 순이 찍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순 지금 한 거는 중간에 한번 쏠게요. 불순 드래그 나가기 전에 여기 마지막에 여기다 한 거예요. else if else문 밑에 네. 불순 SNO가 찍히는지 봅니다. 여기서 뿔뿔마마는 여기서 했어요. else if 문에는 마마, if 문에는 뿔뿔. 그리고 한계값 표시가 필요한지 한번 보시고요. 당연히 필요하지 않을까? 자, 이렇게 당연히 놓고 1, 2, 3, 4, 5, 5번이 마지막 번호야. 얘가 1번 다시 가야 되거든. 한계값 줘야 되네. 그죠? 한계값 표시해야 되지. 돌다가. 그래서 뿔뿔 하다가 한계값 표시를 여기에다가 이제 뿔뿔 하다가 해줘야 된다는 거에서 마마에도 해줘야 되고 그래서 한계수 그래서 숫자만 진짜 그냥 쓴다면 SNO가 뭐 되면 6 되면 안 되는 거지. 0, 1, 2, 3, 4, 5 6 되면 안 되는 거지. 그러면 SNO는 0. 네. 요 한계수를 똑같이 반대도 주시면 돼요. 마마에도.
얘가 0 되면 안 되는, 0보다 작아지면 안 되는, 마이너스 1 되면 안 되는 거지. 마이너스 1 되면 마이너스 5번으로 가, 마지막 번호 5번으로 보는 거죠. 한계수. 마마일 때는 안 되는 것은 끝으로 보내고, 혹은 이제 계산해서 물론 넣으실 수 있는데, 여기까지 해놓고 좀 이따가 계속 이어보겠습니다. 자, 저희가 그 SNO, 즉 슬라이드 넘버, 이거를 만들어 가지고 했는데 한계수를 지정을 해서 한번 보죠. 1번 0부터 출발할까요? 0, 1, 2, 3, 4, 5. 이거 마지막 번호 5번이거든요. 다시 0. 그죠? 거꾸로 가면 2, 1, 0. 그죠? 마이너스 1은 0만 됩니다. 0, 5, 4, 3, 2, 1, 0, 5, 4. 맞는 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 하면 맞는데, 물론 이렇게 그냥 숫자를 바로 쓰셔가지고 파악한 대로 그냥 하시면 넘어가면 되는데, 보통 현업에서는요, 이런 것들을 갖다가 업데이트가 자주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슬라이드가 더 증가, 뭐 5장이 뭐 7장 될 수도 있고 10장 될 수도 있고, 뭐 줄여서 뭐 3장으로 쓸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게 되면은 숫자를 매번 이렇게 우리가 여기다 직접 써놓고 가면 퇴근하다 다시 회사에 와야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계산시키는 거야. 여기다가 계산시켜요. 불린 요소 밑에다가 슬라이드 개수 let SCNT 슬라이드 개수 SCNT 카운트란 말이에요. CNT는 슬라이드 개수 SCNT. 우리가 슬라이드는 이미 갖고 있죠. 슬라이드를 찾아서 랭스 찍어볼까? 몇 개인지? 필수 SCNT 슬라이드 개수 한번 찍어주시고요. 필수 슬라이드 개수 SCNT LI 개수 슬라이드 밑에는 LI가 직계 LI밖에 없죠. 밑에 또 있고 뭐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그냥 쉽게 find라고 했습니다. 굉장히 많이 쓰죠, find. 우리도 검색할 때 find 그런 것처럼 아주 쉽게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슬라이드 밑에 li length 해가지고 scnt 미리 한번 계산해 놓으면 할 때마다 계산할 필요는 없죠. 그래서 수일수 6 이렇게 나오죠? 네. 이건 계산했으니까 6 찍혔으면 주석 달고요. 매번 찍을 필요는 없죠. SCNT로 처리해 주는 거예요. 저기 SNO를요. SNO를 슬라이드 개수로 계산해 준다. 그래서 여기 if문에 가서 보시면 뿔뿔 했는데 한계수 지정할 때 이게 6 그러면 SCNT SCNT가 6이었죠. 네. 한계수하고 같아 좀 저거죠. 한계수는 얘기를 하자면 뭐예요? 개수 슬라이드 수와 같아지면 첫 번호로 0번 이렇게 보내면 되는 거죠? 예, 바꾸는 것 뿐이에요 지금. 그 다음에 마마 했을 때는 당연히 이제 0 다음 전으로 가면 마이너스 1이 나오잖아요. 그럼 한계수는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1이 되면 마지막 번호는 계산할 때 5라고 내가 써놨는데 SCNT 빼기 1이죠. 빼기 1이 개수 빼기 1. 마지막 번호는 0, 1 작으니까. 되겠죠? 이렇게 해놓으시는 게 조금 더 프로그래밍적인 느낌을 가지고 있다.
그런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제 확인해 보시면 다시 0, 1, 2, 3, 4, 5, 0, 1, 2, 3, 4, 5, 5, 4, 3, 1, 0, 5, 4, 3, 1, 0, 5, 4, 3, 1, 0 이렇게 숫자가 이동되시면 끝난 거죠. 끝난 거예요. 그래서 됐죠? 네. 그래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다시 1, 2, 3, 4, 5, 0, 1, 0, 5, 4, 3, 2, 다 나오죠? 그래서 바뀌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슬라이드가 바뀌게끔 해주시면 되는 거죠. 이제 슬라이드 우리 인디케이터는 이미 담아놨잖아요. 위에서 담아놨어요. 슬라이드. 이제 여기서 우리가 구현을 하려고 그래. 분립변경하기 이게 불순 이건 좀 찍어봤는데 여기다 분립 변경하기 해볼까요? 분립 변경하기 어떻게 하면 되지? 분립은 인딕이라고 했지 우리 변수. 위에 가서 다시 확인해 볼게요. 우리가 이제 뭐 할 때마다 확인해야지. 인딕 분립 요소는 인딕이라고 해놨어. 그래서 몇 번째 있는 애한테 클래스 5를 넣어라. 그러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로 가셔가지고 짠짠짠짠짠 이렇게 인딕 점 인딕이 에라이잖아. 인딕 점 몇 번째? EQ 순번이 SNO죠. 인딕이 LI까지 성공 분립 변경하게 하는 건데 대상이 인딕 변수는 그죠? 점 인딕 밑에 있는 LI 요게 인딕 변수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비인딕이지. 비인딕 밑에 LI 요거를 인딕에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인딕이라고만 쓰시면 LI까지를 지금 얘기한 거고 몇 번째라고 물어보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SN 몇 번째 있는 add 클래스 온 넣어주시고 나머지는 지워야지. 그래서 나머지 지우기도 여기다 써줘요. 점 다른 li들은 시블 링스 다른 li 형제들은 지워요. 부브 클래스 온 네, 일부러 한 줄에 다 써봤어요. 이야 한 줄에 끝났네. 한 줄에 끝났는데 편의상 엔터를 점 있는 데서 시블링스를 밑으로 내려볼게요. 네. 한 줄에 그냥 한 번에 쭉 간 거야. 한 번에 인딕 li 중에 몇 번째 있는 애한테 클래스를 넣고 나머지는 시블링스 li 레벨에 있으니까 그 특정 li에서 다른 형제들을 다 선택해서 리무브 클래스를 지워라. 누가 됐든지 간에 지워라.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밑에 불수는 주석 처리할게요. 이게 되는지 일단 보시고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바뀐다. 바뀐다 바뀌어. 바뀐다 바뀌어. 바뀐다 바뀌어. 바뀐다 바뀌어. 바뀐다 바뀌어. 바뀌죠? 지금은 별로 이렇게 큰 티는 안 나.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도 사실 실행되는 거거든요. 제자리로 돌아갈 때도 똑같은 번호가 바뀌는 거예요, 지금. 똑같은 번호가 바뀌는 게 뭐 별로 지금 크게 이슈가 될 만한 건 아니라서 그냥 놔둬도 되시긴 하는데 굳이 얘가 그 else문에서는 실행을 하지 말고 여기 if문하고 else if문에서만 여기에서만 실행됐으면 좋겠어. 그럴 때는
이 문장을 카피해서 양쪽에다 넣어주던가 아니면은 얘를 펑션에 담아서 펑션 호출로 실행되게 하던가 그런 방법을 쓰시면 돼요. 여기서.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지. 엄밀성 있게 코드를 하는 거야. 여기다가 분립 변경 함수 let chg 인딕이라고 할게. 나오는 게 없나? 그지요? 조금 불편하게 하는 거예요. 팀장님이 S문에서 실행 안 되게 하라고 그래가지고 하는 거예요. 지금 티는 하나도 안 나요. 워낙 간단한 거라서. 안 바뀌어도 되잖아. 자기 자신. 안 바뀌지. 같은 수가 들어오니까. 같은 SNO가 들어오니까. SNO를 뿔뿔 마마 하잖아요. 뿔뿔 여기 가면 마마 S문에서는 아무 짓도 안 해. 무조건 실행되는 코드가 여기죠? 여기서 무조건 실행되잖아요. SNO에 뿔뿔된 수가 들어가던가 마마된 수가 들어가던가 지금 현재 수가 들어가던가 그러겠죠. 네, 근데 현재 수가 들어가는 것도 여기가 코드가 실행되잖아. 그러니까 요거를 요 안에다 넣어준다고요. 분립 변경 함수를 안에다가 이렇게 넣어줘요. 팀장님이 변경될 때만 실행되게 하라고 명을 내리셔서 이렇게 한다. 상황을 만들어 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얘는 호출 안 하면 안 바뀌겠지. 지금 분릿이 안 바뀌는 거 확인해 보세요. 얘를 변수 안에다가 집어넣어 놨죠. 이렇게. 안 바뀌지. 안 바뀌지. 변경하고 싶은 경우에만 변경하세요. 인딕, chg 인딕을 if문하고 else문 요 밑에다가 요 경우하고 요 경우하고 두 개가 똑같아요. else if문 밑에도 인딕, chg 인딕이라고 해두시고. 지금은 티 안 났어요. 제자리로 바꿔도 뭐 시간이 걸린다던가 문제가 생긴다던가 그러진 않았는데 그 변경에 관련된 엄밀한 코드를 조금 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넘어갈 때 제자리일 때는 아무 일도 없다가 넘어가면은 무슨 일이지? 그것 때문에 그런가? 그리고 여기 지금 드래그 함수 안에다 넣었잖아. 드래그 함수 안에다 넣지 마시고요. 여기가 접근에 대한 문제가 나오거든요. 요거를 요거 바깥에 조금 전에 여기 있었거든요. 드래그 안에 넣었잖아요. 드래그 바로 바깥에다가 이렇게 드래그 끌어다가 바깥에다 넣으세요. 드래그하고 별도로 분립 변경 함수는 바깥에다가 이렇게 따로 만들었어요.
분리 변경. 기능 분리를 간단하게 한 겁니다. 네, 그래서 얘가 바깥에 있으니까 얘보다는 저녁이잖아. 요 안에 있는 애들보다는. 네, 그래서 바깥에 있는 애는 쉽게 호출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만드셨으면은요 넘어가는 게 자유롭게 되는 거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얘가 여기 할당되는 순간 함수가 생기는 애거든요. 이거는 변수에 할당했으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 펑션을 보면은 이 드래그 스탑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펑션을 요 안에다 구현했잖아요. 근데 얘가 언제 호출되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 chg 인디게라는 애가 언제 호출되냐면 드래그가 이미 될 때, 즉 드래그가 된다는 거는 HTML이 다 그려진 후에 실행되는 구역 안에 있죠. 그러니까 이미 다 만들어지고 이 밑에 있는 소스 코드도 전부 다 메모리 안에 들어온 후에 후출하기 때문에 괜찮다. 이게 막 저녁 그런 건 아니고 저 드래그라는 이벤트 발생했을 때 일어나는 그렇죠. 드래그 이벤트 안에 발생했을 때 그 펑션 안에서 바깥에 얘보다 바깥에 같은 레벨로 바깥에 있잖아. 바깥에 있는 애라서 접근이 쉬운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여기 한번 하시면 제자리로 돌아가는 애는 뭐 바꿀 필요가 없는 거고 이렇게 넘어가는 애들만 제자리로 돌아올 때는 그게 실행이 안 되는 거예요. 네. 넘기시면서 한번 보시면 잘 넘어가는 거 확인해 됩니다. 네, 이렇게 변경됐고요. 여기까지 일단은 업데이트를 하고 글자 올라오는 건 좀 따로 할게요. 글자 올라오는 건 따로 하고요. 여기까지 이제 기본적으로 넘기기, 분리, 표시하기, 인디케이터 표시하기까지 일단 한 기능으로 구분해서 일단 구현은 여기까지 1달러 하겠습니다.